Parasite of Bong Joon-ho.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새벽 프랑스 칸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전해졌죠.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최고의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영화를 사랑했던 12살의 어리숙한 소년이 이제 세계 영화계의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봉준호 감독, 그의 영화 세계와 이번 수상의 의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칸 현지에 가시지는 못하셨지만 생중계는 보셨죠? 네,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호명될 때 어떤 네. 느낌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뭐 가장 마지막에 호명되기를 저도 이제 팬이자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했었고요. 예. 네, 중간중간 굉장히 이제 함께 그 수상 후보로서 거론됐던 다른 감독들이 먼저 수상할 때마다 예. 속에서 이제 환호성을 지르게 아. 되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상이 커지니까요. 아, 한 명씩 탈락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가장 늦게 불리기를 기대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 네, 제가 이런 광경을 한국 관객 팬으로서 보게 되는구나라는 예.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다른 감독들이 워낙 유명하고 쟁쟁한 감독들이 많았어요. 네, 뭐 짐 자무시, 쿠엔틴 네. 타란티노, 페드로 알모도바르, 뭐 다르덴 형제. 네.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이지 않습니까? 네, 칸 영화제 자체가 그 가장 그 뛰어나기도 하고 가장 명성 높은 감독들이 워낙 많이 진출을 하는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예. 또 영화제 자체에서 그런 또 명성 있는 감독들뿐만 아니라 이번 영화제에서는 또 신인급 감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도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가운데서 또 봉준호 감독이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아서 예. 더 뜻깊은 일이 되었죠. 예. 근데 이제 칸 영화제 뭐 그냥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다 이 정도만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이 칸 영화제에서 주는 황금 종려상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언론도 대서특필을 네. 하고 네. 뭐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상은 맞는 겁니까? 네, 보통 3대 영화제라고 해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까지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 세계 3대 영화제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예. 해가 갈수록 칸 영화제의 위상이 나머지 두 영화제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상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학으로 치자면 사실은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 무슨 노벨 영화상 같은 것은 없잖아요. 네. 문학으로 친다면 물론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영화제에 해당 영화를 출품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거친 비율을 들자면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아, 그 맨 정도입니까? 부커상이라든지 예. 네, 맨 부커상이라든지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했을 때 떠들썩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뭐 노벨 문학상이나 맨 부커상 같은 상을 받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대서특필을 할 만한 일이군요. 네, 네, 자, 저희가 영화와 봉준호 감독에 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네. 이 영화는 아직 국내에선 개봉 안 했기 때문에 국내 관객들은 보신 분이 없을 텐데 평론가님은 이미 보셨습니까? 예,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생충은 안 나온다면서요? 기생충이란 영화에. 네, 뭐 자세히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근데 국내에서 지금 첫 그 언론들을 상대로 한 시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내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개봉이 목요일부터인데요. 영화 관객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스포일러에 이제 극도로 민감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영화도 특성 자체가 모르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영화이거든요. 예. 아, 모르고 봐야 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블랙 코미디적인 특성이 있고요. 예. 영화의 전반부 혹은 지금 현재 관객분들이 예고편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예.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반전이 그래서 있군요. 그러니까. 네, 어떤 뭐 특별한 한순간에 어떤 반전이 있다기보다는 영화 예. 자체가 예측하기가 음. 굉장히 어려운 또 그런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영화라서 예.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한 가족이 4인 가족인데 전원 백수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네. 장남이 고액 과외 선생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이면서도 예.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예리한 그 의식이 살아있는 예.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봉준호 감독도 영화 상영 전에 기자들한테 스포일러 네. 좀 방지를 신신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그죠?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상을 받으면서 나왔던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봉준호 장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네, 관련해서 저희 MBC가 칸 현지에서 봉준호 감독과 네, 인터뷰한 내용 잠깐 들어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이제 분류하잖아요. 뭐 멜로 영화다, 뭐 액션 영화다, 뭐 코미디다, 호러 영화다. 근데 봉준호 당신의 영화는 항상 이렇게 장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는 장르가 뒤섞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스리슬쩍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많이 받죠. 미국의 어떤 매체였던가 그냥 이번에 기생충에 대한 리뷰를 코멘트를 하면서 그냥 봉준호 장르다, 그냥 본인이 그냥 장르화되었다라는 코멘트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더할 나위 없는 찬사로서 받아들여졌어요. 예, 네, 미국의 어떤 매체가 봉준호 장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네, 우리 미국 매체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동진 네. 평론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한국 최고의 평론가로서. 글쎄요. 근데 사실 그 장르라는 표현들 자체가 이제 그 감독의 세계를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 감독이 펼쳐내는 하나의 자체를 하나의 일종의 세계로 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어떤 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한 감독이 예술가로서 보여주는 영화 예술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확고한 개성을 인정받은 그런 찬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예. 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뭐 워낙 흥행도 많이 됐던 영화들이 많아서 네, 청취자분들도 뭐 한두 편쯤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봉준호 감독의 어떤 영화의 특징이랄까요? 이건 어떤 네. 부분일까요? 일단 봉준호 감독이 이번 수상을 보면서 굉장히 참 새삼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 영화 장르에서 사실 칸느 영화제는 굳이 얘기하면 예술 영화 쪽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때 국내에서 역대 최고의 흥행작을 보유했던 감독이잖아요. 괴물의 그렇습니다. 경우요. 예. 1,300만인가요? 아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동시에 칸 영화제처럼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영화제에서 예. 최고상을 수상하기 때문에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모두 다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는 면에서 참 놀라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 스타 감독으로서 박찬욱 감독과 함께 아마 가장 팬이 많은 그런 감독일 거고요. 예. 이번 칸 영화제를 보면서 진짜 한국 만약에 팀이라는 게 있다면, 물론 국가대항제는 아니지만은요. 예. 4번 타자가 나가서 이제 말로 없는 스피치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사실은 날카로운 사회 문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고요. 사회 문제. 한국- 예. 네, 또 특히 이제 뭐 계급적인 빈부격차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설국열차가 많은 그랬던 것 문제들을-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플란다스의 기회라는 데뷔작에서부터 그랬는데요. 음.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항상 많은 분들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게 예. 빠지지 않는 유머에 관한 부분일 텐데, 예. 봉준호의 세계에서 그 유머라는 것은 그냥 뭐 당의정 같은 것이 아니라 예. 그 자체로 하나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또 이제 봉준호 감독을 싫어하는 별명이지만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예. 봉태일. 있잖아요. 디테일과 네. 합친 거죠, 이름을. 예. 네, 본인 사실 모든 훌륭한 영화들은 디테일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음. 표현들이 사실은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봉태일 감독, 이제 봉태일이라네요. 봉준호 감독이 갖고 예. 있는 예. 그런 어떤 완벽주의자적인 특성과 예. 또 굉장히 엉뚱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음. 또 유머와 날카로운 사회의식이 결합된 그런 훌륭하면서도 독창적인 예.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다 갖춘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점은 없습니까? 봉 감독 영화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영어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영화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예, 외국 배우도 많이 그다음에 나오고요. 네, 설국열차, 그다음에 예. 옥자 이런 영화들인데 예.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자장으로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한 제작비를 투여한 작품이거든요. 음.
근데 제작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감독의 자유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봉준호 감독한테 최적으로 맞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어야겠죠. 아, 너무 이제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조언이시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이 가장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생각한다면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영화들을 많이 만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못지않게 한국어로 음. 되어 있는 한국 음.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예. 작품들도 계속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이번 영화는 다시 이제 규모도 좀 작아지고 네. 한국어로 된 영화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두 작품, 예. 목자와 설국열차가 그랬었기 때문에요. 예. 더군다나 앞에 두 작품은 그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조금 약간 관조적으로 뒤로 물러서 있거나 예. 그다음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그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예. 아주 치열하고 구체적으로 인파이팅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아, 기대되네요, 영화. 저도 못 네, 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의 의미, 그리고 봉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